나는 30살의 대학 강사다. 이 말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지금도 손끝이 조금 떨린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는다. 왜 그때 나는 멈추지 못했을까? 아니면 왜 그렇게까지 깊이 빠져들었을까? 답은 늘 모호하다. 아마도 그건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됐기 때문일 것이다. 강의실의 공기, 창밖으로 스며들던 오후의 빛, 학생들의 시선 사이에서 유독 오래 머물던 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20살이었다. 아직 어리고 동시에 이상할 만큼 침착해 보였다. 질문을 할 때면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고 노트를 넘기는 손놀림도 차분했다. 나는 처음엔 그저 성실한 학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반복되는 만남, 짧은 대화, 강의가 끝난 뒤 남겨진 교실. 작은 조각들이 쌓여 어느 순간 하나의 형태가 된다. 나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를 떠올리곤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머릿속에 스쳤다 사라졌다. 그러다 다시 떠올랐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나는 교수고 그는 학생이다. 선은 분명해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온기는 점점 분명해졌다. 어느 날 그는 과제에 대해 질문이 있다며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평범한 상황이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자리에 앉아 설명을 했다. 종이에 몇 줄을 적고 책장을 넘기며 예시를 들었다. 그런데 설명이 끝났는데도 그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창가에 기대서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심장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마주했다.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고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다. 굳이 그 시간에, 굳이 그 장소일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성인이다. 그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나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자리를 잡았다. 그는 나를 부담스럽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그 점이 더 위험했는지도 모른다. 눈길 하나, 말끝의 망설임 하나가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나는 점점 그를 기다리게 됐다. 연구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귀가 먼저 반응했다. 스스로를 보며 조금 놀랐다. 이게 나인가 싶었다. 관계라는 말이 어울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존재가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고 말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그에게서 젊음보다도 솔직함을 느꼈다. 계산되지 않은 감정, 숨기지 않는 태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렸다. 결정적인 날은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왔다. 강의가 끝난 늦은 오후, 학교는 조용했다. 복도에는 발소리도 거의 없었다. 그는 다시 연구실로 찾아왔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은 다를 거라는 것을.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공기 자체가 달랐다. 우리는 책상 앞에 마주 앉았다. 말은 거의 없었다. 눈이 자주 마주쳤고 시선을 피하는 것도 점점 의미가 없어졌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방 안은 더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심장 소리와 숨결이 또렷해졌다. 아주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시간이 늘어지는 느낌이었다. 문이 잠긴 것은 의도적이었는지, 무의식이었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멀어졌다는 건 분명히 느꼈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아주 천천히. 손이 스쳤고 그 스침이 오래 남았다. 말 대신 숨이 오갔고 시선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나는 그 순간에도 수없이 생각했다. 이게 옳은가?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 안에는 충동만 있는 게 아니었다. 쌓여온 감정, 억눌러온 갈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았고 동시에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그날 연구실의 공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다. 책 냄새, 커튼의 질감, 희미한 빛 모든 것이 과장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각인됐다. 나는 그곳에서 강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재했다. 그 사실이 두렵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도되기도 했다. 이후의 일은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공간, 나의 직업,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나는 아직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다음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21번 고르고 싶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느리게 일상의 틈새마다 스며들었다.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출석부를 넘길 때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여전히 차분했고 강의는 정확했고 일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늘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점이 더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여전히 수업에 집중했고 질문은 간결했다. 다만 가끔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아주 짧은 순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럴 때마다 나는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됐다. 이 공간에서, 이 관계에서 나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연구실에 함께 남지 않았다.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피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눈빛, 도서관 창가에서 보이던 뒷모습.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선명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안의 욕망이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깊어졌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연구실의 공기, 닫힌 문, 멈춘 시간. 그 기억은 부끄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안겨줬다. 후회라고 단정짓기엔 감정이 너무 복잡했다. 가끔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이건 실수였다고,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흔들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인정하고 나니 더 어려워졌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게를 가졌기 때문이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캠퍼스는 조금 느슨해졌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졌고 공기에는 끝과 시작이 섞여 있었다. 그 시기에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이 상태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계속 침묵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나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점에 서 있다. 선택의 여지가 많고 가능성은 넓다. 반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선택해 온 사람이다. 직업도, 위치도, 책임도 분명하다. 이 차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현실은 늘 제자리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날은 특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 캠퍼스 한쪽에서 스쳐 지나가며 잠시 시선이 닿았을 뿐이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했다. 고맙다고. 나를 흔들어줘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해줘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더 나아가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연구에 더 깊이 들어갔고 강의 준비에 시간을 쏟았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도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회복의 과정이기도 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정면으로 바라보면 언젠가는 자리를 찾는다. 가끔 여전히 생각난다. 완전히 잊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다만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계절처럼 마음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그 일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하게 됐다. 강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지금 이 글을 쓰며 나는 조금 숨이 편해졌다. 모든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숨기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멈추게 한다. 그 경계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멈춤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나는 다시 앞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